옥서타임즈 쇼 2013년 8월 29일 이놀리 프리메슨의 빛과 그림자 과학과 일루미나티 성렬형 박진 세운형 북한을 바꾸다 차이나 옵저버 DW 밀리터리 히스토리 이성모 Just Work 조 블로그 오토기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저 리들리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이슈인 장미 이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관계를 떠올릴 때마다 인드라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난받지 않는, 대부분은 비난받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 철학자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드라와 시대정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한 개인으로 인해 시대정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첫번째 움베르토 에코 포스트 모더니스트, 인드라는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작가들을 좋아하잖아요. 움베르토 에코, 또 인드라는 또 연세문학회, 또 고등학교 때는 양정연극반, 그래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움베르토 에코의 작품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분은 다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비난을 받는데 이분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 이 중세 연구가인데, 그래서 대다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인데, 저도 여러의 프랑스 철학자들을 많이 섭렵했습니다. 근데 이제 책도 샀고요. 네, 집에 이제 버리려고 그래요. 네, 비싸게 준 책들인데 다 버릴 생각인데, 대다수 프랑스 철학자들을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리학의 개념들을 마구잡이로 범주의 어떤 구분 없이 지 꼴리는 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네. 책 한 권이 딱 있다 치면 99.9%가 다 쓸데가 없는 소리, 그냥 사변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철학 얘기들은. 그리고 인드라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드라도 뼈가 박혀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비유를 이해해야만이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비유라는 걸 드는 건 알기 쉽게 하라고 비유를 드는 건데, 그 비유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인드라 관점에서는, 인드라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알겠거니 하고 비유를 듣는데 그 비유를 모르는 거야. 또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인드라는 그냥 선의에 의해서 그 비유를 들은 건데, 상대방이 그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악의적인 놈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부러 그 프랑스 귀족처럼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일부 한국의 증권 코인주자들이 막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굳이 써가면서 썰을 풀어야 되나?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사기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자들이 프랑스 철학자들 일반에 대해서 대부분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드라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움베르토 에코나 자크 데리다, 이렇게 조던 피터슨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자크 데리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런 비유에 대해서, 자크 데리다의 장점은 그 비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깠기 때문에 프랑스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면모를 고스란히 까발린 게 자크 데리다인데, 하필이면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 철학자 중에 유일한 친미야. 다른 애들은 다 반미인데, 반미 파시스트인데, 그런 이유는 그냥 정치적인 것은 부가적인 이유고요. 그런 면이 있었다. 움베르토 에코를 인드라가 충격을 먹었던 것은 영성에 관한 거죠. 그때 인드라 비로소 절대진리와 상대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절대진리와 상대진리.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지켜줘야 되겠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미 이름에 등장한 악역인 그 수도 원장이 그토록 뭔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시대, 그 어떠한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아야 되죠. 허나 때로는 그 시대 정신은 때로는 개인에 의해서 뒤바뀔 수가 있고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수도원장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시대정신을 개혁하고자 했던 어떤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드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할 것은 예수님인데, 인드라는 예수님을 인격신으로 정의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신의 아바타다. 인격신이 아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인격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외에 그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붓다도 인정하고, 이슬람을 창시한 그 모하메드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심지어 한국의 신흥 종교도 다 인정하는 것이 인드라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다 인간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고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마치 움베르토 에코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붓다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개척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 철학에서 나타나는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의 그 부분을 저는 그다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인식론이거든요. 실천론도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인식론의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실천론인 거지, 뭔가 인식론과 다른 차원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존재론 역시도 뭔가 인식을 인간 사이의 어떤 인간끼리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신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인식론이 존재론으로 둔갑하는데, 그건 단지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방법은 같아요. 대상이 신이냐, 인격신이냐, 뭐 자연신이냐, 뭐 인간이냐, 혹은 동물이냐, 지구냐, 우주냐, 뭐 이런 것 대상이 다를 뿐이지 방법론은 인식론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그런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신은 언제나 인간의 인식론적 오류 이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우주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죠.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하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신이기 때문에 50년 수도한 사람이나 방금 뭐 각성한 신자나 똑같거든.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어. 예. 더 몰라. 교황은 신에 대해서 압니까? 걔가 뭘 알아? 죄송합니다. 아니 막 영성 많이 쌓으신 우리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무슨 온누리교회 무슨 이런 분들이 인드라보다 더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신자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존경해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공력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아는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상대 진리다라는 거,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간들이 상상한 모든 것들을 조금 바꿀 수는 있죠. 과학자들처럼. 그래서 프리메슨도 똑같아. 막 의식이 막 바뀌잖아. 막 스코틀랜드의 의식대로. 19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엄청난 어떤 영성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마치 그 북한에서 한국 기독교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 엄청난 그 영성의 바람이 불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신대륙 미국 19세기 초반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게 스코틀랜드계와 독일계 뭐 이러한 이주민들 사이에서 바람이 크게 불었어. 그래가지고 세계 철학도 갑자기 헤겔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헤겔이 괜히 공부한 게 아니라 이런 프리메이슨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학적으로 얘가 헤겔이 짱으로 돌려가지고 뭐 했는데 사입이지. 인드라 입장에서 독일 철학은 그냥 칸트에서 끝납니다. 인드라 입장에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헤겔이 사기꾼이에요. 죄송합니다. 헤겔 전공하신 분들 죄송해요. 나름대로 애썼는데. 변주법. 그냥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변주법.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프리메슨에 대해서 항상 존중함을 갖고 있다. 존경심을 갖고 있다. 항상 시대정신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식처럼, 그 의식이라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 종파처럼 특정한 데서 뭔가 뭐 이렇게 있었던 거야. 막 침례교가 나오고 뭐 수많은 개신교 종파가 나왔을 때 그 창시자에 의해서 뭔가 이전과 다른 기적이 있었겠죠. 그건 영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시자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도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냥 그 칼뱅이 잘 얘기했어요. 선민은 자기가 선택받았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건 동기부여가 되지만 죽고 나니까 선택을 받지 않은 거야. 믿음이란 게 그렇다 이거예요. 동기부여는 되는데 과연 자신이 신에게 선택을 받았느냐, 본인이 우긴다고 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지. 영성이 본인이 막 열심히 영성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신이 선택을 받습니까? 모르는 얘기야.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신이 선택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는 무관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소설로도 재밌어요. 무슨 뭐
그 판타지 소설 보면 왜 내가 선택당했는데 나는 왜 이기에 떨어졌는데 나는 누구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보다 뭐 빌런도 아닌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기에 떨어져. 그래야지 재밌지. 넌 원래 운명의 주인공이었다.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 신이 장난하나요? 그건 알 수 없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하고 해서 그 프리메슨이 영성을 탐구하다가 부수적인 어떤 방법론이 과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거예요. 과학도 과학주의자가 있잖아. 지나치게 과학주의는 뭡니까? 이전의 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들이 과학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기존의 방법론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하는 것은 또 과학의 길이 아니죠. 다른 한편으로 왜 무조건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을 불신하고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지가 그러려면은 나는 진짜 예수요, 인간 예수요, 이렇게 막 사기쳐야 되잖아. 이 양쪽의 극단이 바로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 파시스트, 좌의 파시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분숙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나. 때로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배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믿음이 배반할 때조차도 베드로처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강화되고 신념이 보다 풍성해지는 거죠. 아니야! 절대 틀릴 리가 없어! 반쪽일서 오라! 후쿠시마는 오라! 광우병은 오라! 반쪽 놓으면은 위대한 영웅이고 신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도가 친미지만 미국이 반드시 옳은 거 아니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은 반드시 옳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반드시 옳아요? 성렬형이 뭐 실수한 거 없을까요? 있겠지, 인간인데. 그런 것까지 다 커버쳐야 되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진지해지려면 그런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진짜겠죠. 그렇더라도 상대적 진리죠. 죽을 때까지 모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파월 메시지. 올 하반기 주인코인 시장 냉각된다면 금리 동결이지만 주식코인 시장 뜨겁다면 추가금리 인상할 수 있다. 탈북 12명 여자병 북한을 바꾸다. 이게 이 누경식당 탈북 여자병을 주도해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북한을 바꾸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구독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매니저예요. 모두가 배움을 선택했다. 이게 경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여전히 그 헤이룽장 성의관, 하얼빈 이 지역이죠. 한국인도 제중동포도 좀 사는 데인데
이렇게 아직도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으로 지나가는 호우주의보가 또다시 그 만주 쪽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맹공 시파로 자이파쇼 정권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보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전세계 언론은 이러한 쭝꿍의 이러한 홍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할까요? 쭝꿍 파쇼 정권에게 돈을 먹어서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와이나 이번에 플로리다에 또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런 거는 열심히 보도하잖아요. 미국이 자유국가니까. 쭝꿍은 자유국가가 아니죠. 기자들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4대 통신사, 3대 통신사들이 차단당하죠. 제한됩니다. 또한 쭝꿍 디플레이션을 너무 크게 부각하면 세계 경제가 크게 망가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세계 어떤 언론, 그리고 또 세계 언론사가 약간 자유좌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의문은 가지셔야 돼. 왜 미국의 하와이는 집중 보도하면서 왜 쭝꿍의 저런 홍수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쭝꿍 공산당의 저러한 은폐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이 보도를 자제하는가? 세상에 뭐 이렇게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소박사 이제 춤을 춘다. 후지아라 때 효과라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한 일주일 지나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인드라 강조했던 거 천천히 망한다. 사회위기를 지연시킨다. 좀비 기업, 좀비 은행을 만든다. 하여튼 간에 흥미로운 게 막 얘네들이 이거죠. 그래서 쭝꿍이 맥도덕이라고, 이 사우스 모닝,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쭝꿍의 소프트 파워가 연인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미국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쭝꿍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막 쭝꿍의 한 소년이 우리는 죽었어요, 망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광우병 사태 때 10대 청소년들이 울부짖던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이 쭝꿍의 이러한 광신적인 반일 파시즘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막 소금이, 예를 들어서 막 천일염. 근데 쭝꿍의 소금 90%가 다 암염이래. 바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산에서 캐는 거야. 10%만이 바다에서 나는 건데, 소금업자들이 이게 떼돈을 버네. 그리고 중국 어민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10년 뒤에 와요, 그 오염수가. 근데 벌써 중국 어민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가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이게 쭝꿍 파시스트, 이거 완전 대약진 파시스트 문화 쿠데타 딱
할 수 있겠습니다. BBC와 요즘 마탱이가 같습니다. 이거 이번 것만 아니라 그 인드라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여성 물리학자 그분이 얘기했듯이 무슨 우리 한국의 초전저택 LK99 이전에 영국에서 벌써 그런 초전저택 갖고 문제가 됐었고, BBC가 또 무슨 뭐 반물질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인드라가 그 프리코진이 오래 못 버틴다 그런 얘기하니까 막 당황하고, 최근에 BBC 방송은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뭐 데이비드 캠프 한중일 이런 것도 보도도 영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BBC는 뭔가 입장에서 지금 영국 보수당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리시 수낙 인드라가 좋아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보수당이 갈 길이 안 보여. 뭔가 보수당 입장에서는 뭔가 영국에서 뭔가 신기술이 나오고 뭔가 긍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영국에서 긍정적인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BBC 입장에서는 그냥 남 헐뜯는 게 그나마,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국을 잊을까 하는 언론식 외도덕, 이게 찌라시지 뭐. BBC가 그의 인드라 볼 때 찌라시다. 인드라 BBC 좋아했거든요. 권위가 있고. 요즘 BBC는 찌라시예요, 제가 볼 때. 영국 과학자조차도 없다고 하니까 사회자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미국이 얼마나 환경에 예민한데요. 미국을 떠나서 해양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게 대륙주 황제라고 인드라가 늘 강조했잖아. 한국보다 먼저 이 방출수를 접하게 되는 게 미국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니 이 문제는 이게 문제가 되면 전 세계에서 모든 정부가 들고 일어나야지. 지금 들고 일어날 정부는 반쪽 정은, 맹꽁 시파르, 그리고 반쪽 민주당, 얘네들밖에 없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원자력 기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위험한 건 북한의 핵 폐기물이고 황해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의 원자력 폐수 기준과 쭈꽁의 원자력 폐수 기준, 황해 뿌리잖아. 쭈꽁 애들도 다 황해에 집중 배치돼 가지고 얘네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웃고맙니다. 근데 인드라는 강조했듯이 이런 좌이파시어들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겨요. 보니까 이쪽 CFR도 즐기는 것 같더라고. 이게 한국인이 자유인의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 애하고 아니네, 다시 말하면 좌이파시와 자유좌파를 또 가르는 구분선, 뭐 이런 것들로서 저는 열심히 대깨특당 몇 달이나 혹은 뭐 총동원령 받은 무슨 한신대 출신의 기장 목사들이나 뭐 카톨릭이라고, 저는 다 카톨릭도 다 넘어가고 카톨릭 존중합니다. 인드라 유익분들 중에도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만 이렇게 막 정의 구현 사제다, 정구사라고 하죠. 요런 성향들, 뭐 무슨 뭐 또 원불교의 일부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 영성보다 먹고 사는 짐이 중요하니까 자기 뭐 이렇게 아는 애들이 다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하죠. 제밥 때문에 뭐 이렇게 후쿠시마 시위 나가면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인드라는. 당신들이 막 시위 열심히 할수록 인드라는 흐뭇하게 바라봐요. 좀 제발 좀 열심히 투자했는데, 인드라가 내기하자라 한 번도 한두 거의 99% 인드라는 지명이 안 깔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명이 지지하는 대깨틀당 몇 달들을 안 비판하잖아. 오히려 지명이가 더 차기 대선 때까지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대깨틀당 몇 달들이 좀 더 투쟁하길 바라듯이
후쿠시마 요것도 투쟁 좀 열심히 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조블로그인가, 이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러시아 그 통계치는 ጭ꽁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습니다. 네. ጭ꽁의 통계치는 다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안 믿고 있고, 근데 러시아 통계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ጭ꽁의 통계치보다는 신뢰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순수히 이 조블로그 입장은 러시아 그 은행이,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치에 따라서 분석한 건데, 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입장의 통계치를 추정해봐도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애쓰던 영상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고요. 두 가지로 그 러시아에선 가스하고 석유 수출하는 건데, 일단은 대상이 다 막혔다 이거죠. 수출 대상이 다 막혔고, 지금 인도하고 ጭ꽁하게 파는 건데, 첫 번째로 얘들이 인도나 ጭ꽁이 배럴당 $20 정도 할인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한다 이거죠. 싼 가격으로.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게는 공짜로 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준다. 마치 북한 채권처럼. 두 번째로는 다들 루블로 받지 않고 자기 달러나 위안화나 루블로 받고자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러시아 수출은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논증했다. 그리고 러시아 자산이 금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뭐 이게 이게 수압 체제거든요. 뭐냐면 뭔가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할 때 뭐 미국이면 미국 달러를 일정 부분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수압 체계인데, 그런 것들이 다 동결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키르키즈가 왜 문제인가 했더니, 뭐 인드라가 지난 설명에 그냥 간신히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냥 오일 파이프네요. 오일 파이프가 키르키즈를 마침 통과하네요. 그러려면은 파이프라인 경제라고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말 잘하는 애를 이제 얼굴 마담으로 해야지 파이프라인 연결에 문제가 없죠. 인드라 같은 놈이 딱 대통령 돼봐. 아니, 우리 간단하게 해서 중시대 영주처럼 통행세네. 그러고 우기면 어떡할 거야. 구치 아픈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옐친과 푸딩을 만들었던 애가 빌더버그다.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옐친과 푸딩 관련 인사들이 인드라가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오토기어님, LFP 이거는 중국에서 사모은 게 맨날 쓰레기다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 말 바꿨냐? 아니다. LFP가 필요한 영역은 ESS 배터리 저장 장치나 그 무슨 동네 가끔 다니는 한화 야쿠르트 아줌마가 몰고 다니는 차량 있죠. 그러한 차량, 캠핑카, 이런 것들에는 저런 어떤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차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서 왜 한국의 기업들이 저 삼원계 배터리에 관심을 갖느냐? 주택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주택 시장이 아직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것 뿐이에요. 뭐 뒤늦게 뛰어드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오토기어님의 얘기고, 인드라는 오토기어님 말씀이 99.9%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저 LFP 그런
저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 주택 부분에서는 충전하는 충전소 ESS 저장 위치에서 저게 화재도 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자동차 전문 배터리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워크가 망했죠. 이게 또 소프트뱅크 우리 손정희 형이 또 하다가 실패했군요. 네. 글쎄, 저는 손정희를 응원합니다. 미국에는 그 엔비디아 황이 있다면 일본 거기는 중국계잖아. 일본에는 한국계 손이 있는 건데 우리 손정희 정희 형 열심히 해. 우리 열심히 하자. 얘들아 정희 형 지지하는 거 알지? 응원할게. 또 손정희에 관해서 또 인드라가 구입원론 관점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정희 형 화이팅. 그 다음에 파월 형께서 또 한마디 했죠. 간단하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도 했듯이 올 하반기 주식이나 코인이 냉각된다면 금리 동결로 가겠지만 올 하반기 주식이나 코인이 뜨겁다면 금리 인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확실한 정보가 아니다. 딱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SSBC 조금 더 보완했어요. 내용을 인드라가 불충분하다고 여겼어. 그리고 인드라가 베어링 브라더스 그리고 이거는 저 일본 경제 요거는 그냥 읽을게요. 왜 일본 식민지화가 되지 않았나? 하나, 영국의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외교정책 덕분입니다. 대항해 시대가 200년간 지속되다가 1720년대 끝납니다. 1720년대 영국이 비로소 전세계 해양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전세계 해양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이 차지했던 극적 식민지도 모두 차지했던 것은 아니죠. 영국은 해군이 강한 반면 육군이 약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뭐 필리핀에 기지가 있다, 요새가 있다. 그럼 다 돈이거든. 그게. 그걸 일일이 유지하려면 어렵다 이거죠. 영국이 취한 식민지 정책은 유럽 각국이 차지한 식민지를 인정하되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방식으로 교역에서 얻는 이득을 극대화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비유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북핵에 대비해서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이 취하는 방식은 뭐죠? 핵잠수함이잖아. 바로 핵잠수함이야. 이거를 대한민국 지상에 배치하는 것보다 핵잠수함 하나로 끝내는 게 훨씬 돈도 안 들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지상에 배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고정 인원이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대 비용, 여러 가지 고려야 정치적 고려, 골치 아파. 그 비용 딱 삭감하고 그냥 핵잠수함 하나가 가끔가다 서해에 오면 돼. 이게 영국의 방식인 거예요. 싸게 먹히는 거지. 그리고 또 위협적이고 필요할 때 기동군으로 가서 뭔가 필리핀에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필리핀 가가지고 기동 타격대가 딱 가가지고 한번 한포 사격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메르 페니키아 카르타고 방식이다. 이전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 경영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채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은 아편무역이 본격화하는 18세기 말 전까지는 동아시아보다는 아메리카에 더 심혈을 기울였죠. 해서 이는 1720년대부터 향후 150년간 취한 영국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제국주의란 표현이 없어요.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시해서
1880년부터 본격적인 제국주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취한 전략은 외교로 통한 유럽 분할, 유럽 이간책이었어요. 그 이전에 필리페 4세는 어떤 식이었냐면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은을 가져다가 이제 유럽도 정복하자. 가지고 유럽 전쟁에 몰두한 거에 비한다면 영국이 취한 전략은 굉장히 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필리페 4세에 망했어. 군대를 딱 중앙 상비군을 만들어야 되니까 군대는 돈 먹는 하마잖아. 해외에서 계속 은 들어오면 뭐해? 군대가 돈 먹는 하마니까. 거기다가 은을 너무 많이 푸니까 16세기에 유럽에서 은 가격이 폭락합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풀리지 않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망한 거야.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영국 입장에서 뭐하러 그렇게 해. 그러니까 군대 동원은 하지 않고 스파이전이나 외교 전략으로만 유럽 대륙을 이간질시키는 게 훨씬 싸게 맥히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필리페 4세는 무식하게 한 거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이때 내세운 소프트 파워는 프리메이슨 계몽사상입니다. 프리메이슨 계몽사상이죠. 이걸 깨몽이라고 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1920년대 프랑스 최초 프리메이슨 나치, 대동방 나치가 등장하죠. 물론 역사가들은, 프리메이슨 역사가들은 프랑스에서도 뭐 15세기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든지 역사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오래된 기원이기를 원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1720년대 프랑스에서 프리메이슨이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프리메이슨들이 각자 또 막 종파처럼 다 나눠져. 기독교 종파와 똑같은 거죠. 이권 싸움, 그 다음에 영성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사기꾼이냐, 극심하겠죠. 근데 의식이라는 게 그게 유대교 의식이나 기독교 의식이라는 게 그게 반복론이지, 그게 존재론은 아니거든. 그 의식이라는 것은 방법론을, 이 방법으로 했더니 신과 만날 수 있었어. 근데 그 방법을 고수한다고 신을 꼭 만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왜 고수한다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하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엎어라! 그래서 엎었잖아. 신이니까. 그렇다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엎어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저는 그런 예식들을 다 존경합니다. 예수님만이 이거를 다 엎은 거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저 의식이 꼭 맞을까요? 그럼 네가 해봐. 전 못해요. 그럼 네가 비판할 자격이 있어? 너도 영성을 못 불러내는 놈이 누굴 욕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꼭 맞을까? 라고 생각할 뿐이지 존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음폭락으로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막혔다가 얘들이 뻘쭘해가지고 다시 조선통일 산 이유도 일본 경제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경제가 무슨 뭐 자본주의 할 자격을 갖춘네 이런 거 다 불화라고 했죠. 인들 입장에서. 망했어요. 은이 없어, 은이. 그 당시에 유럽 식민지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지배하지 못했다면 일본은 물론 조선도 이런 시기에 한 숙종 때부터 유럽 식민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뭐 은이 없으니까 일본 여성이 저게 옛날부터, 최근에야 일본 여성이 인기 있다, 뭐 쫀내놈 부인 오코 이런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수백 년 전부터 일본 여성이 인기 상품이었어요. 노예로 유럽으로 많이 팔려나갔어. 일본 애들이. 동남아 또 해적왕들이, 동남아 해적왕, 무슨 인도네시아 해적왕, 필리핀 해적왕, 태국 해적왕, 베트남 해적왕, 말레이시아 해적왕들이
굉장히 일본 여자를 좋아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베트남. 베트남은 직접 투자죠. 직접 투자. 한국과 일본에 직접 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모든 게 투자가 계속 되니까 그 잘 되는 거야. 뭐 투자가 안 되면 뭐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영주가 있어. 환타지 인드라 늘 강조하라. 환타지 소설에서 영주가 뭔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도로를 놓는다, 뭐 마을에 무슨 뭐 학교를 만든다, 애들 교육을 시킨다. 다 돈이잖아, 돈. 근데 돈은 누군가 계속 되죠. 그럼 잘 되는 거지. 선순환 되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죠. 돈은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채야. 그게 직접 투자고. 신자유주의 장점은 제3세계 시민들, 근로자들에게 복음인 이유는 직접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SSBC처럼 간접 투자, 금융 투자만 하면 단만 쭉쭉 빨아먹는 거지. 공장도 짓지 않아, 학교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이런 얘기, 대한제국 때 고종이 여러 가지 신상품을 좋아했거든. 뭐 담배다, 무슨 뭐 커피다, 커피 머신이다. 그런 거야. 고종이 신상품 좋아하는 것과 대한제국 시민들이 삶이 좋아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 고종이 숙고통들에게만 뭐 진상품 받쳐주는 게 바로 HSBC 간접 투자 금융이다 이거야. 고종 같은 반쪽 노면 같은 문종비 같은 애들에게만 부자 만들어주는 게 HSBC 간접 투자다. 금융 투자다. 맹꽁이 중국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맹꽁시 빠르나 중공 공산당 특권을 가진 중공의 0.1% 귀족층들만을 위한 투자가 HSBC 간접 투자다. 금융 투자다. 이렇게 이 나라는 규정합니다. 그게 5일 경제학이죠. 키르기즈스탄 파이프라인 경제학이고, 위파시어 푸딩 경제학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브릭스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